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2월 9일 새벽 1시 반이 넘어서요.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초갑 지금 출마를 했는데요. 바로 2월 10일 날 여론조사가 시행됩니다. 국민 500명하고요. 우리 당원 500명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데요. 이 전화, 일반 전화로 전화가 갑니다. 하나는 02-2098-7258이고요. 하나는 2056-3397입니다. 그러니까 20으로 시작된 국번 전화가 오면요. 딱 받으셔가지고 망설일 것 없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꼭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서초갑 측에서 여성 후보들이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청일점으로 이번에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국회 정보위원회, 즉 박지원 원장한테 질문할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서초갑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보궐선거만처럼요, 이게 한 개 지역구에 여성 4명 이 경선 후보자로 정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같이 말이죠. 이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왜? 전부 다 하나같죠. 다른 지역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은 구청장직을 그만두는데 당에서 말이죠. 당명에 거역했다. 그래서 페널티까지 받고 있어요. 자,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출마하는 후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그야말로 친소관계 이런 거를 떠나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선택, 그야말로 신정치 1번지 다운 높은 정치적인 수준을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경선을 통해서 꼭 표출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성남시, 경기도민 이재명 뽑아가지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나쁜 선례를 우리 서초갑에서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깔끔한 깨끗한 후보입니다. 오롯이 우리 서초갑을 가장 어려울 때 지켜왔고 지금 현재도 지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이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뭐 제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마지막 여러 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어요. 우선 이제 단일화 문제가 말이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표출이 되고 있고,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우선 DJP 연합 이것이 하나의 과거의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 학회 정관계 인사들이 일제히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임명진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안을 하라.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면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받아라.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또 이상한, 제가 보기에는요. 뭐 임명진 목사 뭐 여러 가지 위기 시에 우리 보수 야당을 재건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지만 이 김정일 위원장은 한 4톤쯤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자기가 지지를 선언했으면 똑바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발언, 이걸 뭐 소통 기자회견에서 소통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임명진 목사 이 신뢰성, 이거 전부 노욕들이 말이죠. 너무 넘쳐 흐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임명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평가하시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자, 그리고 나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개념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윤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나는 주저없이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일어서겠다. 예. 자, 그렇지만은 단일화 제안 윤 후보가 먼저 하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후보한테 단일화 얘기를 안 꺼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후보 지지율을 더 떨어뜨려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먼저 안 후보에게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은 굴복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윤 후보가 단일화하자고 손을 내민 다음에 안 후보가 머뭇거리면 내가 나서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시민단체나 야권에서 단일화 압력을 넣어야 할 대상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밀어야 한다. 예. 그리고 단일화는 끝냈으면 단일화로만 끝나지 말고 정치 개혁도 하라. 그래서 책임 총리나 공동 정부를 넘어서서 정치 개혁까지 포함한 단일화가 돼야 한다. 청와대 특소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치 개혁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요, 임명진 목사는요, 안 후보에 대한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안 후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공약도 미래지향적이고 도덕성도 뛰어나다. 자, 옳은 얘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요, 하여튼 헷갈립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 자, 그 다음에는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요, 정관계 학계 인사 70여 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대연합을 해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들, 김대환, 노무현 때 노정부 장관 했죠. 그 다음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70여 명이 성명문을 발표해서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야권 모든 정당 후보들이 대연합을 해라.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지만 제1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우려도 깊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 저출산 현상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매년 앞당겨 오고 있고 고임금 철밥통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양분화된 노동시장은 청년들이 꿈과 도전 대신에 시대추구 심리를 창궐하게 했다.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서는 대연합의 정치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이 내놓은 우입 후보는 위선과 독선, 무능을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패단을 고스란히 송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국제 마피아 조폭, 대장동 비리 등 온갖 범죄의 몸통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다. 그의 가벼운 언행과 거짓말은 국가 지도자의 품격과 거리가 멀고 끝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 나라 곳간마저 거덜낼 것이다. 그러면서요, 야권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음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구성되어 과연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한다. 그러면서요, 권력을 나누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여러 정파들이 협력하는 연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야권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관계 학계 인사 70여 명의 이 입장문, 임명진 목사보다는 훨씬 낫다. 객관성을 많이 띠고 있다. 그래서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야말로 여야, 특히 여야 하면요, 이 대목에서는 여당은 지금 현재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잖아요. 국민에게 약속한 정권 교체라는 목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거기에 공통의 목표, 어느 누구도 이건 움직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략은 다양하게 유연하게 구사하라.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목표만큼 큰 것이 없으니까 전략은 원래 큰 사람이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멋있게 해서 대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뜨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비상사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재명 후보 쪽에서요, 뉴노멀 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를 만들기로 수락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 임명진 목사도 그렇고요, 윤여준 장관도 마찬가지, 김종인 다 이분들은 이제 뒤로 조용히 물러서서 백의 종군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자세로 전국 그리고 이 대선 국면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낫지,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정치적인 능력, 이거는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구태의연한 구닥다리 기득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등장, 오히려 이재명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평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제가 후보라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하기가 도를 넘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중국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현 문재인 정권 완전히 굴종적 대중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바꾸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하니까 지금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대중 정책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지율이 빠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긴장한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말 바꾸기 작전에 또 나섰어요.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능하냐.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르기까지 분리하면 말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서 토론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윤석열 후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뭐 때문에 제가 이게 일관성이 없냐고 하느냐? 중국 어선이 말이죠. 불법으로 우리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요, 격침해버린대. 아니, 격침이 만능입니까? 격침해버린대. 근데 우리가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국하고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나섰잖아요. 야, 이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특히 외교 정책에서는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같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조삼모사 형식으로 바뀐다? 그러면요, 국제사회에서 나라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 이런 사람이 외교안보 정책의 딱 한 줄만 읽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할 말은 하는데,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격침해버린다. 자, 왜 그랬습니까? 중국이 지금 이번에 개막식에서 한복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쇼트트랙의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중 여론이 커져요. 반중 여론이 커지니까 친중 쪽으로 간 문재인 정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차별을 낳고 시즌2로 가니까 이재명 존립할, 말하자면 공간이 없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게 바로 이재명의 말하자면 실체예요.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할 말은 하고 동서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강력히 단속한다. 불법으로 한 영해 침범인데 그거는 격침해 버려야 한다요. 그런 건 격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신중한 표현도 아니고요. 그런 건 격침해 버려야 한다.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말리아 어선이 왔어도 봐주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대중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는요, 안보의 토대 위에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둘 다 추구해야 한다. 한쪽만 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했느냐? 반중 포퓰리즘을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은 망언이다. 이렇게 맹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아주 반중 강경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느냐?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적대감을 이용해 득표하려는 것은 사실 극우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다. 반중 감정은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공정에서 시작됐고 그게 사드 관련 과도한 경제 제재로 악화됐지만 이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지적하되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유능한 것이다. 그리고요, 북한 주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후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비판하느냐? 전 근대적 사고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나로 단언하느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적 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 후보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아시고, 말 바꾸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요, 선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후보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안보 관련 입장 쫙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살해해도 항의도 안 하고,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반대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 성공했으니 이제는 안 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 조롱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민간어선은 나포도 아니고 격침하겠다. 예.
그리고 사드는 중국 루지 본다고 배치하면 안 됐는데 중국 민간에서는 그러면 격침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국내 젊은이 사이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팽배하니까 젊은 층의 표만을 얻겠다는 계산에서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즉 문재인 정권, 이 친중 프레임, 우리 야권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여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다. 무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재미나기보다도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지금 한복 논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이 8일날 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 똑같은 날 주한 미국 대사관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복 논란을 가지고서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이 정도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두고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중국에 관해서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외교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5년 내내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외교안보 위기적 사안이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동맹과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한미 동맹관계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최상의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교 정책의 기본 틀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국제 학계 그리고 국제 정치 이 학계에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야말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논 해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화공정, 문화약탈, 이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한복 입을 여성이 조선족을 대표해서 중국 5성 홍기를 전달하는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잖아요. 이것이 국내 우리 국민들 정말 감정을 굉장히 흔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발이 일어나니까 입장문을 내놨는데 자기네가 잘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신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요, 이 한복 논란인데 한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국 조선족 의상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의 복식 차원에서 등장한 의상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눈 감고 아웅하는 시간이겠어요? 자, 이럴 때는요, 중국 대사관에 죄송합니다, 오해를 일으켜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러한 중국의 고압적 자세, 이거 누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벌어뜨린 거예요. 처음 시진핑 만나러 가가지고 혼밥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한 2년 전부터 계속 온다 해놓고 왔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복 입장 논란을 야기하는 외교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 한마디를 못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 극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중국의 각 민족 대표들이 민족 의상을 입고 국제 스포츠 대회와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바람이자 원리다. 중국 조선족과 한반도 남북 양측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복식을 포함한 공통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해명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예. 아니, 대한민국 한복을 갖다가 59개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들이 입는 옷이다. 이거 얼마나 한복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한국적 가치, 이거를 폄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 못하죠? 예. 이러니까요, 주한미 대사관에서 트위터에 입장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우리는 전통 한국 문화 경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크리스 델 코르소 주한미 대사 대리가 한복을 입고 운현궁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치적인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한복 입고 갓을 착용하고 전통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복 인플루언서인 유미나 씨가 전통 한복을 입은 채 나란히 이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르소 대사 대리 트위터에서 이러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태극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김치, 케이팝, K드라마, 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중국의 한복을 자국 문화로 전유하려 하는 이 한복 무시하는 이런 국내 반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미국이 한복은 한국 거야. 한국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한국 고유 문화 이런 그다음에 전통 의상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까지 아주 미국이 세심하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 굉장히 깊이 관여, 개입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국을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 꽉 묶어 놓으려는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좀 커버해준 이런 모양새를 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한미 관계를 완전히 전통적 한미 관계,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 포괄적 한미 관계로 바꾸겠다는 미국의 의도, 이거를 전달해서 아주 부드럽게 대중 정책의 말하자면 교정, 이거를 시도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김혜경 신부를 냈던 A씨가요, 결국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대리인이 신청했는데요. 자, 공익신고자로 신청을 하면 인정받으려면 권익위에 신고하고, 그러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에는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사례는 작년 10월 달에 바로 조성은 씨 고발사주 의혹 제기자가 공익신고자로 바로 인정을 된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뭐라고 이제 밝혔냐면요. 바로 어제 보호 신청을 마쳤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심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래서 호텔에 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 보호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특히 신변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신변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A씨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몸을 낮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김혜영 씨 배비서관 어느 정도나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노예같이 비서직을 하느냐면 거의 사무실을 안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A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실에 가면 자기 사무실에 불을 켜놔라. 이렇게 해서 마치 도청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 시종을 들지 않고 도청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리려고 하는 이러한 교모한 마저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MBN이 이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불법 의전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자, 사무실에 불을 켜놔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총무과 소속에 썼는데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김혜영 씨 일만 한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씨한테, 이 사람은 이제 5급이고 A씨는 7급이잖아요. 자기 방에 불을 켜놔라. 그래서 작년 8월에 이 배씨하고 A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보면 배씨는 A씨에게 앞으로 출근하면 내 방 불을 좀 켜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MBN이 오늘 이 녹취록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 배씨는 A씨에게 한 기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 사무실 근처에 기자 같은 애가 보이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A씨가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배씨는 찾지는 말고 기자 같은 사람이 보이냐 이렇게만 물어요. 왜냐면 기자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으려면 기자한테 그게 걸려들면 그것 자체가 또 보도감이 되잖아요. 보도가 확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MBN 보도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배씨의 출근 여부,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전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이거 부인했다가 거짓말로 한 거 드러나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내놓는 건데 바로 죄송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후속 보도 또 계속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조선일보의 강인선 배성규 정치펀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 대선 전망, 그 다음에 김혜경 관련 이런 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혜경 씨 이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서민 코스프레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성남에서 봉건 영주처럼 또 성주처럼 군림해왔던 거 아니냐. 성남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고 과일과 같은 제사 음식을 배달했다는 의혹. 자, 이게 참 심각하다. 그러면서요, 김혜경 씨 집 냉장고에 배달된 백김치가 냉장고에 배달된 백김치가 들어있었다는데 김혜경 씨는 이거를 어떻게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혜경 씨가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면 이것도 불법이고 조국 때처럼 억지 변명을 계속하는데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김혜경 씨는 마치 법인카드 바늘 도둑처럼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소 도둑처럼 보인다. 조그마한 횡령 범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고 했던 이재명, 이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장동 의혹, 여러분들 뭐 남욱 변호사 다 아시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하천대유 4호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또 녹취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욱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김은혜 의원이 오늘 예결위 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폭로했어요. 뭐냐? 2014년도 5월 이후에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빌려준 돈 22억 5천만 원 중에 12억 원을 김만배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전달을 받았는데 22억 중에서 12억 원을 전달받았는데 이 대여금 중 일부 12억 원 중에 일부를 유동규에게 줘.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 돈 중에서 3억 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썼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남욱이가 맞으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은희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하게 됐다. 이러한 말한 내용, 이것도 확보했다. 그러니까요, 김만배가 뭐 대법원만 가면 전부 은수미, 그 다음에 이재명, 또 지금 이번 성남 1공원 공원화 반대한 시행사 전부 무죄로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우시력이죠.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했던 민간업체 2015년도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 김만배가 다 주물럭주물 하고 다니니까 대법관들 2016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고 민간업체가 져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은희 의원, 이러한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이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은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주장 억지 의혹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누가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러한 부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사건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말이죠. 최근에 지난 2월 6일 날 이재명이가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2월 6일 날 만나고 바로 그런 다음 날 7일 날 또 김정은 의원을 만났다. 이러한 보도를 한국경제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 조건을 논의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측에 대한 총리직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한국경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당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들한테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딱 그 대신, 그러니까 단일화 이런 걸 논의한 게 아니라 1월 중에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서 새해 인사만 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 만남과 제안과 관련된 보도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안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은 1월경이기 때문에 2월 7일 날 만났다는 이 시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전혀 접촉한 사실도 없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 어떠한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원내대표는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국민의힘의
총리직 요구했다든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든가 그 다음에 최재천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만난 후에 안철수 후보와 만났다는 모든 이러한 내용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힘 측에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김건희 대표의 팬사랑, 이 뭐라고 그럴까요? 팬카페 가입을 해서 이번 주에 10만 명 이 회원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서초가 보궐선거 저의 출마 강력한 지지를 여러분들께 호소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요, 대한민국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옥현, 또 정권교체 불철주야 당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옥현, 이 전옥현을 여의도 보내서 문재인 여권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교체하고 여의도 민주당 독재를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